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과연 한국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정식 감독은 어떤 인물로 결정될까요? 한국적인 감독, 한국 축구의 정서를 잘 아는 감독에 대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과 후보군까지 대두되면서 많은 축구팬들의 우려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6월 20일 목요일 오후에 축구협회가 있는 축구회관에서 진행됐는데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테크니컬 디렉터가 지난 1년여 동안 구축한 대한축구협회 KFA의 경기 철학, 한국 축구의 게임 모델을 정립한 내용을 발표했고, 이 철학을 토대로 성인 대표팀뿐 아닌 모든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적인 축구 철학을 정립하긴 했지만 그를 위해 꼭 한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게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는 발언까지 직접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한준TV에서는 한국 대표팀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 또 다른 대형 감독에 대한 독점 정보까지 확보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대한축구협회의 기술 철학 발표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 철학 발표회가 무려 2시간 30분 가까이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임생 테크니컬 디렉터, 기술 총괄 인사뿐만 아니라 김지훈 축구인재 육성 팀장, 조준헌 국가대표 운영팀장이 각각 연령별 팀 운영 방안이라든지 또 세부적인 경기 기술, 경기 방향성, 게임 모델뿐 아니라 대표팀의 장기적인 계획과 프로젝트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발표회 이후 기자들의 열띤 질문도 나오면서 질의응답 시간도 꽤 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의 2-3시간에 달하는 엄청난 정말 긴 이야기가 오갔던 그런 행사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임생 기술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의 많은 대표팀과 클럽들이 고유한 축구 철학과 게임 모델을 창조하면서 발전해 나갔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만의 기술 철학과 게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고, 그 결과를 오늘에서야 발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대표팀 감독, 성인 대표팀 감독 및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시점에 발표가 됐고, 결국 이 내용들이 발표는 지금 됐지만 지금까지 구축되어 왔고, 지금 발표를 했다는 것은 발표 자료와 발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걸렸던 것이지, 이미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감독 선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게임 모델 적용 및 개발은 대표팀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의 전체 유소년 축구, 초중고, 프로팀까지도 포함해서 한국 축구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리고자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중요한 것 첫 번째는 A 대표팀, 성인 대표팀이 가장 꽃이 되는 대표팀이긴 한데, 그 대표팀이 모든 전 연령별 대표팀과 연속성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즉 대표팀이 감독이 바뀌고 또 선수들이 바뀌어도 비슷한 축구, 꾸준한 축구, 좀 이제 특색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그 과정에는 기술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 기술 철학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축구계 현장에서 많은 이들이 얘기한 게, 특히 대표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요즘 대표팀에는 특징이 있는 선수가 많이 없다, 또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고 정책 방향이 일관성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그 부분에 맞춰서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면에서 일관성을 만들겠느냐를 연구했고, 그 결과 한국 선수들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세계 축구의 최신 트렌드에 맞는 축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가겠다, 우리만의 뭔가를 창조하기보다는 세계 축구의 트렌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그것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한국적인 문화나 한국적인 축구가 아닌 한국 선수들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게임 모델을 만들겠다,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파리올림픽에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못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이 이제 사임을 하기 전에 가졌던 공식 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던 대로 23세 이하 대표팀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을 치르고 또 새로운 팀이 바로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다른 팀들은 4년을 주기로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과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23세 이하 대표팀과 21세 이하 대표팀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올림픽도 4년을 준비하면서 또한 아시안 게임도 해당 연령대, 그러니까 2살 어린 선수들이 나가는 다른 팀의 경우와는 달리 23세 이하 팀이 나서게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계획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했던 것이, 결국에는 20세 이하 대표팀과 21세 이하 대표팀, 23세
20세 이하 대표팀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코칭 스태프 구성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는 23세 이하 대표팀 한 명이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모두 총괄하지만 코치진의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는 코치진과 올림픽을 대비하는 코치진을 별도로 둬서 이들이 함께 일하지만 또한 총괄 감독이 있는 것이지 별도의 팀이 마치 운영되는 것과 같이 각각 전문적으로 한 코칭 스태프는 21세 이하 팀, 한 코칭 스태프는 23세 이하 팀을 맡으면서 아시안 게임에 집중하고 올림픽에 집중하고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이들이 또 다음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이런 형태로 교차되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이 21세 이하 팀, 특히 올림픽을 준비하는 팀은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비한 그 팀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갈 수 있도록, 즉 모든 연령별 대표팀이 스무스하게 그말 인수인계가 따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코치진까지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을 만들겠다. 이 흐름을 17세 단계부터 시작해서 17세, 20세, 23세 이하 대표팀이 연속적으로 주요 대회들을 치르는 과정 속에 단절 없이 가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17세, 20세, 23세 대표팀이 성인 대표팀과 같은 경기 모델로 경기를 하도록 이끈다면, 그것까지 연결을 시킨다면 더욱더 순조롭게 성인 대표팀 선수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축구를 뿌리내리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김지훈 팀장이 소개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태극전사라고도 불리고 또 우리를 대표하는 데 동물이 호랑이잖아요.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축구를 한다. 즉 우리가 우리적인 축구가 점유율, 빌드업 이런 거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공격하고 과감하게 용맹하게 앞선 축구, 전진해서 축구를 하고 또 우리가 공을 소유해서 주도하는 축구를 하도록 하겠다. 바로 이게 현대 축구의 전방 압박, 하이라인, 카운터 프레싱, 즉 개겐 프레싱이라고 하죠. 상대 지역에서 압박해서 거기서 공을 빼앗아서 최대한 빠르게 습격한다. 이 부분들,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축구가 갖고 있는 속도감을 살리는 축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 빠르게라는 부분은 몸의 물리적인 속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빠른 행동력, 또 생각도 빠르게 하고 변화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하고 또 회복도 빠르게 하는 기술과 정신을 전방위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그냥 속도만 빨랐던 부분을 다른 면까지도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바꾸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용맹하게는 이제 팀의 기강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팀 동료들과의 강한 연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몸싸움, 경합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등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 무대에서 우리 선수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집단력, 그리고 몸싸움, 투쟁심, 그리고 속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능적인 움직임과 연대적인 움직임을 함께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 또 하나의 부분들이 이 빌드업이잖아요. 빌드업 자체가 공을 소유하고 만들어가는 것인데, 주도하는 축구, 사전에 경기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기 위해 상대 팀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각자의 역할과 목적을 정확하게 만든 전술 철학까지 가미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각 연령별 대표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대회 위주로 선수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세대 위주로, 세대를 관리해서 결국 A 대표팀이 잘할 수 있도록, A 대표팀의 성적이 잘 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목표점으로 두고 중간중간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의 연령별 대회까지도 좋은 성과를 내고 승리하는 경험을 쌓아가겠다, 선순환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실제 적용되는 것은 바로 내년에 있을 2025년에 있을 17세 이하 월드컵부터 이 방식대로 가겠다. 즉 현재 16세인 선수들부터 이 시스템과 교육 세션과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켜보고 그 뒷세대들이 차근차근 다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능동적인 플레이, 즉 창의적이고 상대에 따른 빌드업 방식을 효과적으로 또 변형할 수 있는, 우리의 계획도 만들긴 하지만 상대를 분석해서 상대가 다르게 나오면 그에 맞춰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 플레이, 김판곤 위원장 시절에 가장 강조했던 그 능동성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은 역동적인 플레이, 공을 소유하되 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공격 전환도 빠르게, 수비 전환도 빠르게, 정말 빠른 타이밍으로 예측하고 반응하고 속도감 있는 축구를 한다. 공을 두고 서 있지 않는 축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효과적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템포가 무작정 빠르게만 가는 게 아니라 조절할 땐 조절을 하고 효과적인 포지셔닝을 통해서 체력을 안배하고 스캐닝을 잘해서 지능적인 부분을 좀 강화한다. 숏 패스, 직선적인 패스, 빠른 스위칭 패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패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또 훈련시키겠다.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도 있지만 중앙이 밀집됐을 때도 그런 부분을 뚫을 수 있는 방안도 만들겠다. 그리고 최근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크로스 공격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등한시하지 않고 강화하겠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압박, 게다가 조직적인 블록 수비가 있는데 전방 압박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물러서야 될 땐 제대로 내려가서 또 블록을 형성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의 이상주의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수비를 하겠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는 축구. 그러면서도 축구가 전쟁이긴 동시에도 축제이기도 하잖아요. 동료뿐 아니라 상대 선수, 지도자, 심판, 팬들을 모두 존중하는 그런 또 인성까지도 교육을 하겠다라는 정말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F의 게임 모델에 특히
이제 오픈 플레이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뭐 세트피스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수비 조직은 어떻게 만들지, 공격 조직은 어떻게 만들지, 수비 전환 상태, 공격 전환 상태, 각종 가이드라인까지도 세부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뭐 어떤 큰 틀의 얘기만이 아니라 어떻게 플레이를 실제로 만들어갈지,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어떻게 경기력으로 구현할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발표 시간이 있었고, 그 플레이에 대해서 실제 경기 영상들, 클립들을 통해서 그래픽까지 가미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걸 정말로 선수들에게 입힐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정말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선진적인 축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철학을 선수들에게 주입해야 할 최종적인, 정말 최전선에 있는 인물은 지도자, 감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감독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역량의 중요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제 코칭 스태프와 함께 기술 미팅을 정례화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 컨셉과 플랜을 이야기하고 현장에 공유하고, 좀 이렇게 대표팀에 어떤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떠나고 나면 모든 유산이 사라지는 형태가 아니라 공유되고 또 함께 상생 발전하고 꾸준히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형태로 대표팀을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를 선발하고 발굴하고 또 스카우팅하는 과정부터 플레잉 스타일을 만들고 컨셉을 만들고 그 컨셉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분석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들을 코칭 스태프가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꾸준히 테크니컬 디렉터인 이임생 기술이사가 함께 이 보고를 받는다. 그걸 성인 대표팀뿐 아니라 23세, 21세, 20세, 17세 단계까지도 모두 함께 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체계화해서 모두가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모든 연령별 팀들이 어떻게 다른 연령별 팀이 발전하고 있지, 어떤 것들 준비해야지 높은 단계 또 상위 단계의 팀에 보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연령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인 대표팀이 꾸준히 어떤 선수가 빠지고 어떤 감독이 떠나고 어떤 상황들이 발생해도 일관된 정말 안정적인 경기력을 낼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 솔직히 지금 우리 대표팀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지금 뭐 일본 축구계에서 우리를 다 넘어섰고 이제 우리 축구를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현실이고 뭐 사실이기도 한데요. 다만 우리 축구, 우리가 지금 일본에 앞서는 것은 개별적인 최고의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공격진의 손흥민 선수라든지 미드필드 라인의 이강인 선수나 수비 라인의 뭐 김민재 같은 선수들은 분명히 월드 클래스 선수로서 각 포지션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완전히 솟아오른 선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포지션에 누가 빠져도 누가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정말 그 두터운 선수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점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우선 선수들의 층을 넓히겠다. 이런 계획이 바로 이런 경기 철학 구성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미 지난 4월에 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있었던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의 워크숍에서 아시아 국가로 유일하게 초청이 되어서 이 축구 철학 내용을 이미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많은 또 전 세계 축구 관계자와 유럽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술 철학이 특히 한국적인 면도 분명히 있구나. 태극 전사에서 태극이 균형과 조화, 전사가 투혼과 현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이런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이런 축구의 컨셉을 잘 잡았다. 그러면서 좀 포부도 얘기했는데요. 2033년 아마도 이제 이 내용을 지난해 4월에 발표를 이제 피파와 유에파의 워크숍에서 했잖아요. 그때가 2023년이니까 그때 이제 지난해 기점으로 10년 뒤인 2033년까지는 다시 우리가 아시아의 피파 랭킹 1위를 탈환하고 아시아의 절대 맹주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고 세계 랭킹 10위권으로 진입을 하고 꾸준히 월드컵의 4강에 진출하는 그런 수준의 팀으로 우뚝 서는 그런 그 장기 계획을 갖고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한국 대표팀의 감독을 어떻게 선임하느냐가 중요한데, 한국 선수들의 강점이 많이 뛰고 잘 뛰고 열심히 뛴다.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기본으로 두고 지금 영리하게 뛰고 잘 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많이 뛰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서는 축구 기술과 지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강화한다. 개인 기술뿐 아니라 팀적인 축구 조직력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형 축구의 특장점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게 한국 축구의 게임 모델이지, 한국 선수들이 이미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은 어차피 못하니까 빼자, 이런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임생 기술이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 축구 최신 트렌드가 사실 이 내용이다. 이게 우리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축구의 방향성이 이미 세계 축구가 최신 트렌드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떤 세계적인 감독이 와도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세계적인 감독들은 이런 또 스타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감독을 우선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보다 더 좋은 이론과 더 좋은 모델을 갖고 있는 만약에 감독이 있다면 그 감독에게 또 배워서 우리의 모델을 업데이트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임생 위원장의 말을 통해서 지금 뭐 본인 같은 경우에 현재 전력강화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물러난다면 그 역할도 어느 정도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 리스트에 이름조차 본인이 모른다고
했지만 본인이 이 모델을 만들고 위원회에 공유를 하면서 이 성향에 맞는 감독에 대한 공감을 한 것이지 한국적인 감독, 한국인 감독을 얘기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고요. 또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있었던 이 대한축구협회의 제9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2명의 감독에 대해서 KFA 분석팀이 만든 자료를 보고 이들 중에서 5명가량의 최종 후보를 추릴 거다라고 알려졌지만 이 12명 외에도 이번 주말까지,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추가적인 후보를 더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축구계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즉 12명 리스트 외에도 또 다른 감독이 정말 괜찮은 감독, 좋은 감독, 이 12명보다 훨씬 좋은 감독인데 적정 조건으로 올 수 있는 감독이 있다면은 후보에 들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에 뭐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또 복수의 다른 매체도 최근에 보도한 대로 유로 2024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몇몇 감독들이 이 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 대회 내용에 따라서 해당 유럽 대표팀에서 물러나서 새로운 도전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기, 조별리그 결과도 굉장히 큰 영향을 앞으로 한국 대표팀의 감독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은 팬들이 실망했던 것이 전북에서 K리그 우승을 이루긴 했지만 분명히 내용면에서 아쉬웠던 평가를 받았던 모라이스 감독이라든지, 김도훈 감독이 6월 A매치 임시 감독으로 잘 팀을 이끌긴 했지만 울산 감독 시절에도 분명히 좀 한계점을 보이기도 했던 김도훈 감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드컵을 믿고 맡기기에는 아쉽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미 또 한준TV가 확인한 바 있는 유로 2024에 참가하는 감독들 중에서, 물론 이 감독들 중에 일부는 지금 성과가 좋지 않다거나 꾸준히 조금 아쉬운 면들을 보였던 인물도 있기 때문에 꼭 그 감독이라고 해서, 지금 유로 2024에 참가하는 감독이라고 해서 굉장히 선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몇몇 후보군들 중에서 강국,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남아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번 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위약금도 큰 수준이 아니고 연봉도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감독까지는 얘기를 함께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라리가의 복수의 명문구단을 지휘했던 감독으로 최근에 2개의 남미 대표팀을 지휘했던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 굉장히 뛰어난 전술가에게서 배운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도 지금 무직 상태로 한국 대표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연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 두 감독만큼은 12명의 리스트 내지는 5인 리스트 안에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한 현재 무직 상태인 젊은 감독이 한 명 있는데요. 이 감독이 물론 이제 협회의 현재 예산이 250만 달러, 한 3-40억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감독이 실질적으로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100억 원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몸값을 이제 갖고 있는 감독이긴 한데, 현재 무직 상태로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의 부임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무산이 됐는데, 본인이 프리미어리그 팀의 감독을 맡는 게 아니라면 월드컵을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다만 뭐 지금 협회 예산만큼 몸값을 낮추기는 어렵다 보니까 500만 유로 정도의 연봉이라면 한국 대표팀 감독의 부임 협의가 가능하다. 한국 돈으로 75억 원, 80억 정도의 이제 조건인데요. 지금 축구협회가 준비한 예산의 2배를 조금 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 감독이 정말 오는 상황이라면 다른 어떤 자금을 끌어와서라도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대표팀 어떤 감독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게 될지, 마침내 발표된 한국형 게임 모델에 적합한 이제 축구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알아도 이걸 실제로 경기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정말 디테일한 지도력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감독을 데려올 수 있다면 월드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 감독을 정말 대한축구협회가 찾을 수 있고 데려올 수 있을지 한준TV가 계속해서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 선임에 대한 각종 다양한 소식과 독점적인 정보들, 협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소식 확인하시고 한준TV가 더 좋은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